오늘 있었던 해운곳 전문항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 계산량이 되게 많아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되게 부담이 컸을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좀 이제 계산이 있었는데, 보통 1번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맨 앞 페이지를 이루게 되면서 좀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새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지금 확정된 근이 하나 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플러스 3의 2에 마이너스 4a의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2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했으니까 알파 베타만 추가로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알파 베타는 세근의 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세 개를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가 될 거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4a가 되면서 아까 구했던 값을 대입해서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얘네 두 개 곱하시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 대입해보시면 1에 a 플러스 1에 0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조립제법 하면 1에 마이너스 1에 a 내려오고 마이너스 a의 a가 되면서 여기가 0이 되고,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a 그리고 0이 되네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을 건데, 일단 여기서 발생한 마이너스 1이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되니까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의 2a가 0이 되면서 a의 값이 2분의 1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경우에 판별식은 a의 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되면서 a의 값이 0하고 마이너스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세 개의 값을 다 더해 주시게 되면 5번 마이너스 2분의 7이 정답이 되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번에 있을 문제는 아니죠. 그죠? 3번에서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 그랬고, 저거 정리하면 일단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의 성질은 웬만하면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일단 저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여긴 실근이니까 허근 오메가는 여기서 나왔겠죠. 그럼 오메가가 근이었다는 이야기는 켤레인 오메가 바도 이제 근이 될 거니까 대입하시면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를 될 거고 6제곱의 값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출처가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2차 방정식에다 대입하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이제 켤레를 씌운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같은 값을 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2차 방정식의 근이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 둘 다 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 적어놓고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일단 기억은 벌써 틀렸어요. 사이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니은에서는 여기다 적어놨죠. 얘네 두 개의 값이 1로 같다라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을 보시면 디귿에서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까지는 내가 바꿀 게 없는데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오메가 4승은 오메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6제곱은 아까 1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지금 디귿에 나타나 있는 값이 1이 됐는데 걔가 오메가 바랑 같냐라는 물음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메가 바는 허수였기 때문에 절대 1이랑 같을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근을 아예 특정을 해놨어요. x의 값의 대소를 이용해서 베타1과 베타2를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고,
1차, 2차 연립이 되어 있으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 빼기 y가 1이었으니까 y는 x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 이제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배의 y 대신에 얘를 제곱하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우변에 있는 상수를 데려와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개하시면 4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그죠? 그 다음 1 플러스 3이니까 7을 빼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 양면 2로 약분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2, 1에다가 2,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라붙겠고,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하겠네요. 자, 문제에서 알파2가 더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1이 되고 얘가 알파2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요 관계식에다 대입하면 베타1, 베타2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니까 베타1은 알파1의 마이너스 1, 뭐 직접 구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베타2는 알파의 2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건 1이겠네요. 그죠? 뭐 그래서 일단 베타1에서 베타2를 빼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2번이 되겠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빼버리시면 베타1 마이너스의 베타2는 알파1 마이너스 알파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상수를 뺐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값은 알파1 마이너스 알파2랑 같은 거고, 그냥 얘에서 얘를 빼서 2번이라고 대답을 하셨어도 됐던 문제. 어쨌거나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인데, 지금 경계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1이니까 구간을 3개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나올 때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냥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가 4보다는 작다는 뜻이니까 x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다라는 근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가정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을 그냥 꺼내시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면 아까처럼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 정리해봤더니 3x의 플러스 3이고 얘가 4보다 작대요. 4보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이제 x의 값이 넘어가면 1이니까 3분의 1보다 작다 되죠. 3분의 1보다 작은데 위에 있는 걸 가정해놨으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x의 값이 1보다 클 때인데, x의 값이 1보다 크면 이제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로 뽑아주시면 2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제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역시나 4보다 작기 위해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1보다 큰 걸 가정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는 실수 전체를 3개로 쪼개서 본 거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합범위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9 이상 x가 3분의 1 이하가 되겠고,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9부터 0까지 총 10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계산이 좀 많은 문제가 나오면 계산을 줄이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로 2개를 뽑았으니까 여기서 플러스로 2개를 뽑으면 당연히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계산을 줄이는 연습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6번 가보면 0부터 2까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변을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게 지금 0부터 2까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2차식을 f의 x라고 해보면 fx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게 돼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범위가 0부터 2까지고 이 구간의 양끝 지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게 0이니까 한 0이 이쯤에 있으면 2가 더 이렇게 멀리 있겠죠. 2가.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 내 눈에 들어오는 그래프는 이만큼인데 최대값이 2에서 발생하게 되고 최대값 f2를 계산해 봤더니 k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0부터 2까지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높이 솟아있는 부분만 x축보다 내려버리면 항상 성립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테니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고 구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7번인데 이 7번에서 꽤 좀 시간을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 뭐 화단이랑 광장이랑 길을 뚫겠대. 자, 해서 일단 보면 문제의 상황을 적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길이는 다 이제 됐고 화단을 조성하는 데는 제곱미터당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꽃들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나머지가. 그러니까 광장하고 길은 얘네 둘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발생한다. 10만 원. 제곱미터당. 자, 해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저렇게 만들 때 136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의 폭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길의 폭을 x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이 길의 폭인 x의 3배가 광장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한 변의 길이가 3x짜리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주어졌으니까 면적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광장의 넓이는 3x가 되는 정사각형이니까 9x의 제곱만큼의 면적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넓이를 계산하기 쉬운가를 봐야 되는데 길이 편하냐 화단이 편하냐 이제 그게 문제야. 화단의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화단.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광장이 이제 화단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많이 보셨죠. 화단이 저렇게 이제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화단이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다 모아놨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직사각형 모양. 그럼 한쪽으로 몰았다고 쳤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가로의 길이가 지금 길의 폭을 내가 10x로 설정했으니까 여기 10-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세로가 20이었는데 여기도 x로 빠지는 거니까 20-x짜리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저 4개의 구역을 모아놓은 게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그럼 얘 넓이를 만들어 보면 10 빼기 x 하고 20-x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 4개의 귀퉁이는 없었는데 추가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여기의 길이가 아까 x였으니까 지금 넓이가 x제곱짜리인 귀퉁이를 4개를 추가한 거니 다시 여기서 4x제곱을 빼주어야만 화단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일단 전개를 좀 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0x 플러스 200에다가 4x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0x의 플러스 200 요게 화단의 넓이가 되겠죠. 화단의 넓이. 자, 그럼 이제 길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길의 넓이는 전체 면적이 200이었으니까 200에서 얘네 둘을 빼주시면 될 건데 일단 200에서 화단의 넓이를 뺐다 치면 이거 지워질 거고 얘네 두 개 부호 바뀌어서 3x의 제곱 플러스 30x겠고 여기서 광장의 넓이인 9x의 제곱을 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0x만큼이 길의 넓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길하고 광장하고는 아까 우리가 적어놨듯이 10만 원이에요. 단위 면적당. 그러면 길하고 광장, 얘하고 얘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는 10만 원씩 부과가 될 건데 면적 두 개 더해보시면 이제 3x의 제곱 더하기 30x 되겠죠. 자, 그리고 화단은 단위 면적당 5만 원이었는데 그 5가 이제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0x에다가 플러스 200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전체 비용이 될 건데 그 전체 비용이 1360만 원 이하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 저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로 약분할게요. 여기 이제 2가 될 거고 이거 5로 약분하면 5, 20에 5, 7, 35, 272가 되죠. 그럼 전개해보면 6x제곱에서 3x제곱을 빼는 거니까 3x의 제곱 되겠고 60x에서 30x 빠지니까 플러스 30x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 200 있었는데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72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다. 3으로 약분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10x에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따라서 x 플러스 12에 x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작겠네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x가 길의 폭인데 길의 폭은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날려버리시면 결국 x는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길의 폭의 최대값은 2가 되겠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서 과연 볼 수 있었을까가 조금 이제 현장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8번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이제 난이도가 살짝 내려옵니다.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저러한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저건 2차 함수죠. 2차 함수. 일단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얘는 a-3의 제곱에 플러스 1하고 a-2의 제곱에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되죠. 2차 함수 전개하시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a 그리고 9, 4, 13에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지금 2차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2분의 5니까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가지긴 할 건데 문제에서 이제 계산을 조금 줄여주고 싶었는지 정수 조건을 달아줬어요. 그러면 2분의 5가 2.5니까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는 2 아니면 3이죠. 2 아니면 3.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은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는 소리였고 뭐 작은 거 대입하는 게 편하니까 2를 대입하시면 a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8하고 25 더하니까 23이죠. 거기에서 20을 빼면 되겠고 최소값 3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겠죠. 9번으로 넘어가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사각형 ABCD에서 B를 지나는 직선 L과 AD의 교점을 2라고 하자는데 계속 이야기하죠. 상황이 눈에 안 들어오면 그림을 그려서 볼 줄도 알아야 돼.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B, C하고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뭐 여기 이제 2루트 3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B를 지나는 직선인데 AD,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 변과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2가 있대요. 얘가 이제 L인 거고 해서 A2의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됐을 때 C부터 L까지의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거리를 이제 재달라는 이야기가 돼요. 뭐 이거를 기하로 풀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좌표 평면 위로 올리는 게 유리할 거고 그래서 B의 좌표를 원점으로 하게끔 좌표 평면 위에 올려주시게 되면 C의 좌표는 2루트 3,0이겠죠. 2루트 3,0. 그 다음에 이게 한 변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AD 직선은 Y는 2루트 3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라는 점도 Y좌표가 2루트 3인 상태고 여기가 Y축이니까 X좌표는 2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 루트 2분의 루트 3의 X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건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달라는 소리가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이거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루트 3의 x에 빼기 루트 2의 y 0이 될 테니까 둘 사이 거리 재보시면 루트 5분의 0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 2 루트 3이랑 얘를 곱하면 6이 되겠죠. 유리화 해주시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10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거 이제 수업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게, 내분을 공식으로만 기억을 할 게 아니라, 그림을 작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게 이제 활용됐던 문제가 이제 10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각형,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E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기존 거의 몇 배냐,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했으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합시다. B. 여기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이쯤에 C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BC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뭐 B 쪽에 가깝게 이렇게 D가 있겠죠? 비율이 이제 1대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C를 3대4로 외분하자입니다. 3대4 외분인데 3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만큼 왼쪽으로 3번을 가주시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 거니까 쭉 연결해 주시고, 맞죠? 그래서 여기를 2라고 하죠. 그래야 3대 4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B를 2대 3으로 외분하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A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림을 잘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A가 있다라고 치면, 이번에 2대 3이 되려면 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거랑 같은 길이를 유지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누구라 했죠? 2라고? 아니죠. F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F라고 하지. 얘랑 이제 길이 전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했나요? A, B, C, D, F 다 했어요. 그러면 FEB라는 삼각형이 지금 누구냐면, FEB니까, 요러한 삼각형이 됩니다. 요러한 삼각형. 엄청나게 커다란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BD라는 삼각형이면 여기 조그만 거죠, 이거. 요 삼각형하고의 이제 넓이 비율을 좀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거 뭐 제일 조그만 거니까, 얘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봅시다. S. 그러면, 이 삼각형 한번 보세요. ADC. 지금 ABD하고 ADC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 돼요. 그럼 얘를 S라고 놨으니까 여기가 4S 이렇게 되겠죠. 4S.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BC 삼각형 있죠. ABC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5S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5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A, B에서, 이거 너무 위쪽에다 찍었네, 내가. 아무튼, 이 A, B에서 같은 길이만큼 두 번 올라간 거죠, 두 번. 그럼 이 OS의 입장에서도 얘도 OS가 될 거고 얘도 OS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 10S죠. 이만큼이 10S. 그럼 요만큼이 15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FBC의 넓이가 15의 S가 돼요. 15S. 그 다음에 이번엔 뭘 보시냐면 아까 3대 4외분이 있었으니까 지금 점이 이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FBC나 요 삼각형이나 요러한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다 넓이가 15S가 되겠죠. 역시 높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15S짜리가 3개 있는 거니까 삼각형 FEB면 FEB의 넓이가 45의 S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거는 FEB, 이 45S가 S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네, 11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문제도 자주 내신에 출제되는 문제인데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정수 x, y 묶어가지고 적합표면 위에 찍자라는 소리가 돼요. x, y항이 들어있고 정수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괄호 2개 만들어 두시고 x랑 y를 따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서 저런 모습을 맞춰가면 되는데
EX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EX 나오겠죠. 3i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을 해줘야 3i가 돼요. 그럼 상수가 지금 6인데 저기 4만큼 있으니까 양변에 2를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 곱해서 2라는 소수가 나온 거니까 2하고 1이 되거나 1하고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x, y니까 여기다가는 다 3을 빼고 여기다가 다 2를 빼서 순서상으로 나타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 0도 있겠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4개의 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찍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있겠고요. 마이너스 2, 0 여기 있겠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 4에 1, 2, 3, 4니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있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네요. 그럼 지금 찍으면서 보셨겠지만 이게 한 칸 한 칸이고 얘도 한 칸 한 칸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네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0까지는 3칸 3칸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짜리래요. 그죠? 얘는 기울기가 1짜리.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만들어낸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거면 가로, 세로만 있으면 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5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3칸 3칸 하게 되면 지금 이 직사각형의 뭐 가로라고 할까요? 얘가 3루트 2가 되겠죠. 3루트 2. 얘는 한 칸 한 칸이니까 얘 루트 2가 될 테고 얘네 둘을 곱해주시게 되면 넓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12번입니다. 12번인데 얘는 이제 모의고사에 있었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변형한 문제예요. 변형한 문제. 아까 10번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였으면 얘는 이제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처음 만났으면 되게 당황했을 법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문제에서 A, B, C의 대소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수직선에 A, B, C를 표시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식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이 P가 A, C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지금 P의 좌표가 D가 되니까 이 D는 내분 M 플러스 N분의 AC를 내분했으니까 M 곱하기 C 플러스 N 곱하기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공식 쓰면. 그리고 또 뭔 점이기도 하냐면 3분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 이번에는 BC를 외분하니까 MC-NB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P가 이제 AB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분점입니까?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등장을 했어요. 물론 MN하고 ABC가 전부 미지수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두 개로 쪼갤 건데 D는 M 플러스 N분의 MC 플러스 NA 이거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M-N분의 MC-NB 요것도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M 플러스 N을 곱해주시게 되면 M 플러스 N의 D가 될 거고 얘가 M 곱하기 C 더하기 N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밑에 식의 양변에는 M-N을 곱해주시게 되면 M 빼기 N의 D가 MC의 마이너스 NB 이렇게 됩니다. 해서 감을 이제 어떻게 잡으시냐면 A, B의 입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C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를 소거할 생각만 해준다면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빼주기만 하면. 근데 빼보니까 MD, MD 날라갈 거고 ND에서 마이너스 ND를 빼는 거니까 2배 N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변 빼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MC 날라갈 거고 NA의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바뀌겠죠. 빼니까. 그리고 NB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n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되고 문제에서 n의 값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양변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 d는 a 더하기 b가 되죠. 즉 d라는 n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걸 만족하는 게 지금 마지막 해석까지 얘가 지금 p의 x좌표고 a의 x좌표고 b의 x좌표예요. 근데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라고 물어봤고 지금 계수의 합이 1로 딱 떨어졌으니까 중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중점. 그러니까 p도 q고 뭐래니? p도 1이고 q도 1이니까 그냥 1, 1 대입해서 더해 주시게 되면 답은 3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3번. 네, 13번입니다. 점 5,7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에 서로 다른 두 꼭지점 BC가 직선 저기 위에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뭐 현실성을 살려서 그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이 직선 위에 꼭지점 BC가 있대요. 여기 B가 있을 거고 여기 뭐 C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BC의 정중앙에서 수직으로 쏴 올리면 적절하게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A됩니다. 이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A에서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아까 처음 했었던 것처럼 BC의 중간에 떨어지게 되겠죠. BC의 중간에. A의 좌표가 지금 5,7이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다 이제 수직 표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치?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AH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는 서로 수직인 거니까 AH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선 AH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쓰시고 좌표 보니까 지금 Y좌표가 두 개 크죠. 그러니까 더하기 2 하고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H라는 좌표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될 거니까 연립하시면 2x가 6이 되겠고 x좌표 3이 되겠죠. 두 개 더하네. y좌표는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h의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ah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 두 칸 차이니까 2루트 2겠네요. 그죠? 2루트 2. 근데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a라고 하면 이 ah라는 건 정삼각형의 높이인 거니까 2분의 루트 3a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a는 2를 곱하면 4루트 2가 될 거고 루트 3으로 나누시고 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엔 넓이 구하자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에 방금 구한 이 값을 제곱하시게 되면 3분의 32가 되겠고 약분해 주시게 되면 3분의 8 루트의 2가 되면서 정답이 3분의 8 루트 3이죠. 미안. 8 루트 3. 그래서 정답이 어딨니? 5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14번에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기울기 주는 거죠. 그리고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C. 지나는 한 점 줬어요. 그럼 그냥 직선 쓰라는 소리가 되겠네. 자, A가 2,5였고 B가 마이너스의 4,9가 되고 얘를 3대1로 내분을 시켰으니까 내분합시다. 그럼 C는 4분의 3,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 4분의 3, 9, 27에 플러스 5가 되겠고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32니까 8 요렇게 C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AC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측정해 봤더니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치에서 2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x 더하기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8 써주시면 되겠죠. 전개해보면 2분의 3x죠. 2분의 3x
2분의 3x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4분의 15죠. 4분의 15. 4분의 15에다가 4분의 32를 더하는 거니까 4분의 47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기울기인 2분의 3이 4분의 6인 거니까 얘가 A, 얘가 B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시게 되면 결국 A 플러스 B가 4분의 53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 주시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15번인데 좌표 평면 위에 세점과 삼각형의 무게중심 5,A가 있대요. 자, 그리고 G부터 AB까지의 거리가 뭐 저렇다는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A랑 B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 AB를 바로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Y는 기울기 재시면 7분의 3이죠. 7분의 3. 그리고 1,1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럼 7분의 3의 x에 플러스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분의 3에서 1 더했으니까 양변에 7을 곱해서 y를 데려오게 되면 3x 빼기 7y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얘하고 g라는 점 5,a하고 거리를 쟀더니 저런 값이 나왔대요. 그럼 거리 재보면 루트 9에다가 49 더했으니까 루트 58분의 얘를 대입하게 되면 3, 5, 15, 19가 되죠. 19 그리고 마이너스의 7a입니다. 얘가 29분의 8 루트의 5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양변에 루트 58을 넘겨주게 되면 절대값 안쪽에 부호를 바꿔서 7a-19의 절대값이 58 루트를 곱하게 되면 이거 58 살아나고 2로 약분되니까 16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의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건데 만약에 플러스 16이었다면 얘가 넘어가면서 35가 되니까 a의 값이 5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7분의 3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a 값의 후보를 정할 수가 없는데 문제의 조건 중에 이제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g가 무게중심이라 그랬으니까 b는 저 y좌표들의 총합이 되겠죠. a가 총합의 평균. 그럼 a라는 애는 3분의 얼마 되죠? b 더하기 5가 되네. b 더하기 5. 넘겨서 정리하시게 되면 b는 3a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 두 값 중에 넣어서 음수되는 애가 있단 소린데 7분의 3을 대입해보면 7분의 19죠. 7분의 9. 7분의 9에서 5를 빼면 음수니까 이거 안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a 값이 되겠고 다시 대입하면 b의 값은 10이 되겠다. 그죠?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 15가 정답이 되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16번에서는 세 직선이 두 개죠.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결국 소리가 되는데 일단 뭐 얘네 둘이 수직인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거리 공식 써야 되는데 3, 4, 5하고 4, 마이너스 3, 5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저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4x 빼기 3y에 플러스 1 이렇게 저렇게 두 개가 같대. 그러면 3x 더하기 4y에 플러스 2가 4x 빼기 3y 플러스 1이랑 같든가 아니면 3x 더하기 4y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1하고 같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겠네요. 그죠? 정리해보면 얘는 좌변을 우변으로 넘겼을 때 x 빼기 7y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얘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7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문제에선 기울기가 음수인 방정식을 원했으니까 얘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얘를 ax, by, c라고 하자 했어요. 그럼 그대로 개수를 따주면 될 테니까 a가 7, b가 1, c의 값이 3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입하시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6에다가 c의 2배인 6을 더해주니까 답이 이제 12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좀 불완전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 B, C에 대한 조건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걸 갖다 썼는데, 사실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써도 뭐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 b, c를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a의 값이 마이너스 7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c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a, b, c 부호가 전부 다 바뀌게 되니까 구하는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도 객관식이기도 하고 선지가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걸러낼 건덕지가 있었지만 주관식이었으면 이건 문제 오류가 되겠죠. 아무튼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 서답형이죠.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하게끔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위의 부등식은 x 플러스 4의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부등식이 풀리겠고, 아래쪽은 x 플러스 a의 x 빼기 4죠. 얘가 지금 0보다 작은데 지금 이 경계값이 마이너스 a하고 4가 나왔으나 쟤네들의 대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얘네 둘이 같아서 a가 마이너스 4였다면 이거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해가 없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이 공통범위 구했을 때 없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a랑 마이너스 4랑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신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a부터 x가 4였든가 4부터 x가 마이너스 a까지였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였어야 됐겠죠. 근데 연립부등식의 해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왔고 이 4는 지금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일 거니까 4보다 작다 범위로 공통범위가 나오려면 얘가 돼야 되겠네, 얘가. 그럼 수직선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2보다 크다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애는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a부터 4였으니까 추가적인 공통범위가 안 나타나려면 마이너스 a는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지?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가는데 다 뚫려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a가 4 이하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해 중에 정수값이 뭐 누가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를 딱 여기 사이로만 떨어뜨려야지 정답이 됩니다. 18번에서는 또 이제 어디서 특이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수서부장에는 유도원성 문제가 실려 있대요. 그래서 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꿨답니다. 이렇게 바꿨대요. 뭐 해서 일단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둥근 성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동서남북으로 대문식이 하나가 있는데 둘레랑 지름을 알지 못한다,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문 가운데 열려있는 북문 밖으로 1이 되는 곳에 높이 솟은 나무가 있대요.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하고 요거 이제 이렇게 키울 거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북문에서 나와서 1이 되는 지점에 저렇게 나무가 있답니다. 뭐 나무인데 왜 피라고 했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남문을 나오자마자 방향을 꺾고,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올 거잖아. 나와서 방향을 꺾어가지고 동쪽으로 6리를 가면 나무가 보인대요. 뭐 아무튼 나와서 6리를 간다 했으니까 지금 그림상 이제 여기가 6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6만큼 가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나무가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고, PQ가 원에 접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하고 싶은 게 성의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보고 적어 놓긴 했는데 PN의 길이가 이거 SQ가 6이다가 아까 그 제시문에 있던 상황이 되겠죠. 성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소리는 결국 원의 반지름을 찾자는 이야기인데, 원의 중심이 한 이쯤 있지 않을까? 있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R이 되겠죠. R. 그럼 일단 이 전체 PS의 길이가 2배 R에다가 이만큼이 더해지게 되겠죠. 지금 얘가 일종의 접선이니까 이게 직각일 건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볼만 하겠고, 해서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보시게 되면, PQ의 길이는 2R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는 게 되죠. 정리하시면 루트의 4R 제곱에 플러스 8R인가? 2, 4, 8. 그럼 4랑 36을 더하니까 여기 4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PQ라는 변의 길이가 나오기는 했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수직이 되겠죠. 수직.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PQ. R이 없네? 여기 R이라고 합시다. 여기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P, 여긴 C라고 할게요. PCR하고 삼각형 PCR하고 삼각형 PQS하고 PQS하고는 서로 닮음인 관계에 놓이게 돼요. 90도 하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 각이 공통이니까 그럼 닮음이 되는데, 그럼 닮음비를 써볼 수가 있겠죠. 내가 접점하고 중심을 연결하는 순간 얘의 길이도 이제 R이 될 테니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이제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비례식 써보면 아까 PC였죠. R 플러스 2대 반지름 길이 R은 이번에 빗변 먼저 출발했으니까 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 데리고 오는 거야. 루트의 4R 제곱 플러스 8R 플러스 40대 그리고 6이 되겠다. 그죠? 그럼 내항 외항 곱해주시게 되면 6R 플러스 12 얘네 둘을 곱할 건데 R을 안쪽으로 집어넣으시게 되면 루트의 4R의 4제곱이죠. 4제곱.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8R의 3승 더하기 40의 R제곱 요렇게 되겠네. 뭐 여기에도 2를 들고 있고 얘네들도 4를 꺼낼 수 있는 애들이니까 4를 꺼내서 2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R4승 플러스 2R3승 플러스 10R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약분하시게 되면 3R의 플러스 6하고 루트의 R4승 플러스 2R3승 플러스 10R제곱 요 같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해서 4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죠? 좌변을 제곱하게 되면 9배의 R제곱에 3, 6, 18, 36R 플러스 36은 R의 4제곱 플러스 2R의 세제곱 10배의 R제곱이 되겠고요.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R의 4승, 계산이 많죠 여기도. R의 4승에 2R의 3승이에요. 2R의 3승. 그 다음에 9R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R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6배의 R에 마이너스 36 그리고 0이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러시안 룰렛 해야죠. 이제 얼마 넣어야 0이 들어가는지를 찾으시면 되겠고 찾아보니까 3 들어가요. 3. 그래서 조립제법 해봅시다. 그러면 1, 2, 1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36인 거고 1에 3에 3 맞죠? 5에다가 3, 5, 15에 16 48에 12가 되고 36에 0입니다. 뭔가 하나 더 있겠죠?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1에 마이너스 1에 4, 마이너스 4에 12, 마이너스 10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4차식이 R 빼기 3에 R 더하기 1에다가 R제곱 플러스 4R에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일단 허근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어차피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 실수값이니까 허수여서도 안 되고 음수여서도 안 되니까 R의 값이 3이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성의 둘레 길이니까 얘가 반지름이었으면 정답은 6파이가 답이 되겠죠. 6파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서답형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문제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당최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 이제 1136이었나 그런데 이게 뭐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더해서 그런 숫자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숫자 조절을 실패한 걸로밖에 안 보이죠. 일단
a의 값에 관계없이 l이 지나는 점을 a라고 하자 했으니까 l의 방정식을 a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ex에 여기 ay 있으니까 마이너스 y에 플러스 1 되겠고, 그다음 마이너스의 x, 저희가 플러스 3y니까 마이너스 3y, 그리고 플러스 15가 0이 되죠.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려면 둘 다 빵이어야 되니까 얘는 0이랑 얘는 0을 연립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쪽에서는 y가 2x의 플러스 1인 거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x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6x 빼기 3 플러스 15가 0이 되죠. 그럼 얘네 둘 넘기면 5x가 12랑 같은 거니까 x의 값이 5분의 12. 벌써 불편하죠. 얘를 왼쪽에 있는 1차식에 대입하시면 5분의 24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5분의 29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a라는 점이 5분의 12, 5분의 29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잡혔는데 l과 m이 또 항상 수직이래요.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수직 조건 쓰시면 b 곱하기 2a의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m의 y계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3 되겠고 요게 지금 0이면 되죠. 0. 정리하면 2a의 마이너스 2ab죠. 2ab. 2a의 b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뭐 일단 이런 관계식도 하나 등장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직선 L이 원점을 지날 때를 이제 가정합니다. 직선 L이. 그러면 직선 L이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X하고 Y하고 둘 다 0을 L의 방정식에 대입하시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의 값이 15가 되겠네요. A의 값이 15일 때를 보는 건데, A의 값이 15일 때 A와 M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아까 구해놨던 이 이상한 좌표하고, 그 다음에 M, 얘하고의 거리를 재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직선 M의 방정식에는 A가 아니라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A는 15라는 값을 또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대입해보면 30B,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 되니? 29B인가요? 29B. 그 다음 마이너스에 12가 되겠고, 이게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B가 29분의 12, 뭐 이런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희망인 거는 여기 12하고 여기 29하고 여기 12하고 여기 29가 있으니까 뭐 이상한 계산은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죠. 어쨌든 얘를 다시 m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29분의 12x 더하기 y 더하기 b 대신에 다시 29분의 11을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2 대신에 29분의 58이라고 씁시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29분의 46은 0이겠다. 그죠? 양변에 29를 곱하시면 12x의 플러스 29의 y하고 마이너스 46은 0이라는 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얘 사이의 거리를 이제 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공식을 쓸 때 얘도 제곱해야 되고 얘도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뭐 얘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a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또 10이랑 29랑 지들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보면 12의 제곱은 144가 됐겠고, 그 다음에 29의 제곱은 30-1의 제곱인 거니까 900-60 더하기 1 하시게 되면 이게 940이니까 뭐래니? 840이죠. 840에 대입하면 84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대입할게요. 그럼 거리를 재보면 루트에 144에 플러스 841 불안하죠? 분의 절대값에 뭐 절대값 할 건데 이게 지금 또 이제 5분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치? 일단 합시다. 5분의 144 더하기 5분의 아까 얼마였어? 841 요거 하고 마이너스의 46이거든요. 46. 46은 5분의
46에다가 또 5를 곱하게 되면 230인가? 23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 6에 30.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5를 전부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5배 루트에 5, 8, 9 맞나? 9, 5, 8 이렇게 되죠? 985 루트에 985분의 이제는 절대값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985에서 230을 또 빼줘야 됩니다. 그럼 5에다가 83, 5에다가 927, 755 이렇게 되죠? 755. 여기 있는 755랑 여기 있는 5하고 또 이제 약분이 되니까 약분 한 번만 해주시게 되면 루트에 985분의 15가 올라가고 1이 되겠네요. 그죠? 다행인 거는 여기에 있는 애하고 여기에 있는 애하고 뭐 여기서 이제 5를 뭐 뽑아볼게요. 한번 뽑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5에다가 얼마니? 1 들어가고 48이니까 9 남죠. 그럼 45면 199인가요? 199? 몰라, 이제 계산은 잘 안 돼. 그러면 197인가? 뭐 아무튼 이게 5가 한 번만 나오니까 151이랑 약분될 숫자가 없어요. 151이랑 그러니까 결국 얘가 지금 루트 C분의 D라는 소리가 되고, 따라서 C의 값이 985에다가 D의 값이 151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136이다. 뭐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뭐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시간 잡아먹는 용어로 출제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자, 마지막 두 문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사다평 4번.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X축의 수직인 걸 구해달라니까 갑자기 또 이제 난이도가 확 내려가죠. 일단 얘도 주어진 상황을 좌표평면상의 대강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에 5가 있을 거고요. A가 1,1이니까 뭐 이런 곳에 있다고 합시다. A가 1,1. 그 다음에 B가 10,1이래요. 그럼 같은 높이에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B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여기 이제 10인 거고. 그래서 삼각형 OAB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얘의 넓이를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뭐 X는 K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2등분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지금 같아졌다 이 얘기가 되는데 삼각형 OAB의 넓이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2분의 1의 높이에다가 밑변 9니까 2분의 9죠. 2분의 9. 그러면 지금 이 나누어진 넓이들이 4분의 9가 각각 된다는 소리겠네요. 4분의 9. 그럼 왼쪽, 오른쪽 중에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훨씬 편할 거니까 4분의 9는 2분의 1에다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죠. 우리가 여기를 x는 k라고 잡았으니까 요만큼을 높이라고 한다면 10부터 k까지 10-k가 높이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필요할 건데 이 직선 OB의 방정식이 y는 10분의 1의 x죠. 10 넣었을 때 1 나왔으니까. 그러면 k를 대입하면 10분의 k 나올 테니 요 점을 1라 한다면 얘는 k, 10분의 k 이렇게 되겠다. 그죠? 10분의 k. 그 다음에 요 점을 d라고 한다면 얘는 x좌표가 k인 대신에 y좌표는 ab랑 똑같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했어야 됐던 밑변의 길이는 여기 있는 y좌표의 차를 보셔야 되니까 1에서 10분의 k를 빼주시면 됩니다. 1-10분의 k 이렇게 되죠. 2를 넘겨주면 좌변은 2분의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k에다가 여기를 10으로 통분을 해봤더니 똑같이 10 빼기 k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럼 10도 마저 넘기면 여기 45가 되겠죠? 45가 되고 10-k의 전체 제곱일 테니 k는 10 플러스 마이너스의 3루트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보단 안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보다는 k가 작아야 될 테고 따라서 우리가 찾던 k가 10보다 작은 값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 찾자는 소린 거예요. 예.
그래서 K를 구해서 대입하시면 10-3루트 5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것만 썼던 친구들은 오답이야.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까지 써야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21번입니다. 서답형 5번. 세점 ABC의 좌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Y는 MX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달라 이랬는데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3번 쓰란 이야기니까 MX-Y는 0이라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놓을게요. 그러면 A라는 2,1이라는 점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D에 A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2하고 1을 대입하겠죠? 그럼 2하고 1을 대입하면 2m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B까지의 거리를 D의 B라고 한다면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1하고 3 들어가니까 절대값에 M 빼기 3이네요. 그죠? 마지막 C까지의 거리를 재보시게 되면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C는 누구죠?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빼기 5가 되니까 그걸 절대값 안에 넣으면 M 플러스 5라고 써도 괜찮겠다. 그죠? 얘네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제곱해야지. 이 M-1의 제곱, M-3의 제곱, M 플러스 5의 제곱 되겠고요. 나누기. 분모도 제곱될 거니까 M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분자를 전개하는데 4M제곱에다가 M제곱 2개 있으니까 6M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플러스 10M 1차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25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35가 되겠고 나누기 M제곱에 플러스 1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네. 근데 얘가 이제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좀 해원고가 수위 조절 실패했어요. 2차식분의 2차식을 누가 수학 상에서 보나요? 그지? 수학 하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인데 유리식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학상에서 물어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미지수가 있는 분수식을 물어보고 싶었으면 분자랑 분모 중에 한 놈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상수로. 근데 그렇게 안 내고 두 개를 다 미지수를 놨기 때문에 수학하 선행을 안 했던 친구들은 좀 떠올리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겠죠. 뭐 아무튼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 쪽이 더 크거나 같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6에다가 2차니까 그냥 M제곱 플러스 1 똑같이 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35가 나왔었는데 여기 6이 있으니까 29가 떨어지겠죠. 나누기 M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쓰시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6 더하기 M제곱 플러스 1분의 29라는 값을 얻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물어볼 거였으면 이런 애를 물어봤었어야 된다고. 이런 애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되고 싶은데 이 최대값을 볼 때 앞에 있는 상수 6은 영향을 못 미칠 거니까 어쨌거나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근데 분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장 적게 나눠줘야 즉 M 플러스 1이 최소가 되어줘야지만 최대가 되겠죠. 전체가. 근데 M에 대한 이 차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M이 0일 때 최소값인 거니까 M은 0일 때 최소값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저 값은 6 더하기 1분의 29가 되면서 35가 최대값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M의 값을 A, 최대값을 B라고 하자 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해 주시게 되면 3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객관식하고 서답형 중에 일단 객관형은 딱히 어렵다 할 문제는 없었어요. 객관식은 크게 이제 어렵다 할 문제는 없었는데 아까 이제 12번까지는 조금 고생을 하고 13번부터 16번까지가 조금 이제 쉬웠다가 서답형 이제 3번부터 아까 1100 얼마였죠? 뭐 아무튼
그 문제가 살짝 이제 발목을 잡고 또 이제 뒤쪽이 쉬웠다. 그러니까 번호가 난이도와 크게 관련이 없었던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방향성을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여서 애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조를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작년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한 문제가 막 어렵다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좀 기본에 충실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